네, 세뱃돈 얼마 받았더래 진행을 맡게 된 BJ 테이버입니다.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경제 칼럼니스트이자 작가 김경필 멘토라고 합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2023년. 새해 재테크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당분간은 나무 잘리지도 않는데 들지도 않는 도끼로 도끼질 그만하고 올해는 도끼 날을 갈아야 된다. 예적금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다. 세뱃돈을 세 배로 불리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재테크 방법이 있을까라고 조금 대본을 중고생들 받은 네네네네. 세뱃돈. 일단 세뱃돈 받은 걸 잊어버려야 돼요. 세뱃돈은 시드머니로 만들어서 뭐 내 집 마련을 하고 뭐 결혼 자금을 하고 노후 자금을 하는 돈은 아니잖아요. 과감하게 투자를 해보는 공부, 경험을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증여를 할 때 10년 2천만 원 기준을 맞춰가지고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하고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네네. 돈 좀 버는 것 같은데 뭐 눈빛이 좀 다르고 네. 득이 있으면 또 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저희가 아리따운 BJ 두 분을 모시고 재테크 목표에 대한 고민,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화면이 화사해지겠네. 예. 안녕하세요. 연기하고 있는 배우 김성은입니다. 저는 이제 그릴레영이라고 합니다. OX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소득, 자산, 거주 지역 등에서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에게 10%를 걷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세금의 이름은 주민세이다. 정답은요? X입니다. 10%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거는 부가세죠, 부가세. 일정 규모 이상의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는 펀드의 이름은 사모펀드이다. 일단은 정답은 X입니다. 불특정 다수라고 하면 뭐 시장, 일반 대중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건 이제 공모, 100인 이하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사모펀드가 되는 거고. 나는 대주주의 기준, 대주주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알고 있다. 대주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특정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 원이 넘는다 그러면 이제 대주주로 분류를 합니다. 저희 김성은님의 고민은 남들이 좋다는 것 다 해봤지만 큰 재미는 못 봤다. 3년 안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할까? 워낙 또 넘사벽 아닙니까, 집값이.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일찍 포기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졌어요. 맞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적인 사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물려받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집 마련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필수냐? 만약에 내가 나 집값 비싸서 집 안 살래? 그럼 난 어딘가 살아야 되잖아요. 네. 내가 무주택으로 있는 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또 어디 이사를 갈까? 해야 돼요. 스트레스도 다 비용이거든요. 이런 걸 다 감안하면 1가구 1주택만큼은 본인 소득과 상황에 맞춰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아프리카 TV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 아유, 이건 훌륭하네.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389만 8,510원이네. 약간 400만 원 정도 월 수익입니다. 3년 안에 내 집 마련한다 그랬는데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하고 나서 진짜 레알 집주인이 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려. 예를 들면 50%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 그러면 60%는 아직 은행 건데 중요한 거는 집값이 앞으로 과거보다는 상승률이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집을 안 사는 위험이 사는 위험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3년 후면은 굉장히 좋은 찬스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은행 이자도 줄어들 거고 그렇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질 거고 금리도 떨어질 뭐 거고. 21년처럼 2, 3%는 아니겠지만 적당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릴레옹 님도 고민이 동일합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냐. 와 이거 뭐 아니, 근데 이건 저는- 단위가 다른데 왜 어디다 투자해야 되느냐에 관심을 갖는지 아세요? 어딘가에 땅 투자해놓고 난 놀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는 그냥 뭐 하나 빵 투자를 잘 해놓으면은 그냥 내 노후가 바뀌는 거야. 이제는 그거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레영님처럼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있죠. 저거에 전력을 다하세요. 그러면 그게 재테크지 뭘 다른 고민을 해. 대신에 돈을 벌어서 한 입에 털어먹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안전한 걸 하세요. 번 거에 한 80%는 그냥 예적금을 하세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내가 번 돈의 10% 20% 이상은 위험 자산에다가 집어넣지 않겠다.
되겠다. 버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출에 대한 내역도 있을까요? 얼추 보니까 한 달에 소비가 240 얼마 맞아요? 소비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문제는 소비에 있는 게 아니라 과연 한 달에 얼마 정도 저축을 하느냐. 월 150? 그리고 나서 예금은 또 따로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수기가 극명하게 있어요. 아, 돈 들어올 네. 때하고 안 들어올 때. 예. 현재 저축하는 패턴을 보면 여유 나는 거를 좀 저축할까라고 하는 후저축 스타일이에요. 후저축 스타일을 하면 안 되고요. 선저축을 해야죠. 내가 얼마를 모으자 그냥 그거를 해야 돼요. 하고 나서 그러면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한번 내가 해보자. 소득이 클 수는 있겠지만 평균치가 있으니까 직장 생활한다 생각을 하고 먼저 선저축을 해라. 내가 만약에 200만 원을 저축하는 게 목표다. 그러면 150은 정기저축을 하고 50만 원은 자유저축을 하세요. 그러면 막 궁상맞아지는 거 아니냐. 자존감이 더 높아져. 왜냐하면 내 목표가 섭리받기 맞아떨어지실 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남보다 돈 덜 써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레영님이 어떻게 돈을 쓰시는지 총 240만 원 정도, 234만 원. 저도 저렇게 많이 벌게 된 게 정말 그렇지. 오랫동안이 아니라 잠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 잘된지 것 얼마 같아요. 안 돼서 정말 잘 생각하시는 게 이번 달에 뭐 설사 무슨 뭐 1억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절대 내 게 맞아요. 아니다. 번 돈의 80%는 무조건 그냥 예적금을 하세요. 그리고 한 10% 내외 20% 정도는 내가 생각하고 파악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공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시거든요 다들. 레영아 이건 하지 마. 아무래도 이제 주식 쪽이겠죠. 위험자산이라고 하면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학원들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우리 학원에서 몇 명이 스카이를 갔다 이렇게 써붙이거든요. 지나가던 엄마들이 딱 보고 와 여기 학원에서 그리고 우리 애를 데리고 와 거기 등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등록한 학생이 1000명이야. 990명은 못 가는 거잖아. 그런 시장인 거고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이나 뭐 해외 주식이나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지금 투자를 한다는 거는 물론 지금 투자했다가 더 빠지면 어떡하냐.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021년도나 이럴 때 꼭대기에 산 분들에 비교해 보자면 상승할 가능성의 압력을 많이 얻는 거거든요. 투자가 등산하고 되게 비슷해요. 산을 모르는 사람은 산 올라갈 때 어디서 쉬죠? 힘들면 쉬어 그냥. 그쵸. 왜 거기서 쉬는지가 없어요. 근데 산을 잘 아는 사람은 어디서 쉬냐? 경치 좋은 곳에서 쉽니다. 공식이라기보다는 이게 본능에 가까울 정도로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약 통장 같은 거는 다들 갖고 계신지 청약하고 계세요? 그럼 대영님은? 가끔 10명 중에 한두 분은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집 마련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청약 통장 10만 원만 해. 그러면 내 집 마련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본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시드머니는 있어야 돼요. 분양가가 예를 들면 아무리 못해도 경기도 수도권이라면 5억은 한단 말이에요. 당첨이 됐어. 그러면 일단 계약금은 내야 되잖아. 10%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5천 내지 1억은 내가 낼 수 있어야 되잖아. 나 그 정도 있는데 돈? 그게 다 전세 자금이 있잖아요. 내가 슈팅할 수 있는 돈으로 5천 1억이 있어야 되는 거지.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그 집값의 30-40% 정도는 있어야 적어도 절반 정도를 모을 수 있는 속도가 나야 되는 거지. 청약 통장은 여러분들한테 집을 만들어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의 라이센스인 건 맞지만 내 집 마련은 저축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한 달에 한 150만 원은 그래도 기본으로 하고 돈 생길 땐 또 예금을 한다. 뭐 이 정도는 하고 있어야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 그럼 오늘 키포인트가 몇 개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기억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해요. 예적금을 늘리기. 네. 주식 계좌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관심 좀 많이 가지기. 그리고 집은 언제 사야 한다? 3년 뒤. 3년 뒤라고 딱 못 박는 건 약간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고 3가지 정도의 사인이 시장에 나타났을 때 사면 크게 실패는 안 할 것 같은데 그 3가지 사인이 뭐냐 금리 인하를 아마 곧 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올 때 아파트 미분양은 여전히 많으나 조금 줄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어요. 지금 서울이 한 214 정도 됩니다. 내 월급의 25%를 이자로 내야만 집을 살 수 있다가 100이에요. 근데 지금 214라는 얘기는 서울의 중간소득자가 중간집을 사는데 내 월급의 한 55%를 이자로 내야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거니까 집을 아무도 안 사겠죠. 그게 한 150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2019년 말 정도 가격까지는 빠져줘야 돼요.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2023년 새해 복 다들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